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TV로 생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됐습니다.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에 첫 사례 아닙니까? 예. 결국은 재판부가 결정한 거죠? 그러니까 그전에도 법정 촬영 방청 규칙이 있었는데 예. 일정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생중계는 거의 허용 안 했죠. 네. 재판부에서 이거는 피고인의 뭐 인권 이런 걸 들어가면서 안 했는데 본래는 법에는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법원 조직법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아마 심리 과정에서 어떤 불필요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를 허용 안 했죠. 그런데 그 2017년 8월 1일이죠. 그 규칙 개정이 됐습니다. 법정 방청 및 촬영의 규칙이 개정돼서 할 수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 공판 과정을 중개할 수 있다. 이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는 불허됐습니다. 그거는 뭐 개인의 인권 보호가 더 이익이 크다.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인 점,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인 어떤 인권보다 이 공개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는 재판부의 판단하에 네. 그 공개가 생중계가 허용됐는데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전부 돌아가지고 할 때는 어떤 이 선고 공판이라고 그러죠. 너무 어수선해진다. 예, 해서 법원에서 네 개의 카메라로 송출한 다음에 촬영 송출한 다음에 그걸 방송사가 이어받아서 중계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 2시 10분부터 생중계가 되니까 어쨌든 뭐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글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자,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필 편지를 보냈다면서요? 네, 재판부에?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동의하지 보냈는데요. 않는다? 원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근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필로 답변서를 물어본 거죠. 그래서 동의하느냐 물어봤는데 나는 부동의합니다 제출을 한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계를 왜 하느냐? 좀 전에 이제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. 이제 이 경우와 딱 명확하게 사례가 있는 건 아닌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법원이 삼고 있는 기준 같은 걸 보면 이게 공익과 사익 어느 쪽이 크느냐, 그리고 그 대상 인물이 공적 인물이냐 사인이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, 네. 뭐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공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훨씬 더 공익을 더 딱 대변해주는 지위였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허락을 한 것 같고요.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재판에 계속 안 나와버렸잖아요. 본인이 그날은 나올까요?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봤었어도 어차피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했지 않느냐. 네. 그래서 아마 사익보다는 공익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생중계가 허가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은 이거 뭐 모욕주기, 망신주기 아니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. 끝까지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허용한 김세훈 부장판사가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거든요. 그래서 네. 망신주기로 나간 것 같다라는 비판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동안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. 그렇죠. 근데 지난번 말씀하시죠. 제가 볼 때는 이미 최순실 씨,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하면서 판결을 다 들으면서 네. 이거는 내가 나가서 무슨 변명을 하고 내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것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박 전 대통령이? 예, 그러니까 나가봤자 별 효용이 없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. 이래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.